네, 안녕하세요. 센즈랩의 전략사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태양입니다. 어떻게 점심들은 잘 드셨나요? 네, 저는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긴장감에 식사를 좀 잘 하지 못했는데 발표하고 다시 먹어야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좀 릴렉스 되는 시간일 텐데 그래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것은 보안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악성 코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추적하고 분석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구축했던 과정부터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만드는 AI 모델, 다음으로 어떻게 저희가 실제 산업에 적용을 해서 활용을 했는지 마지막 결론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업 자체들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디지털 접점들이 증가를 하면서 그 접점들이 공격할 수 있는 요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안 도메인에서는 어택 서피스라고 하는데 공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면서 보안 전문가들이 일일이 다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 있는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해킹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도 또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CCTV, 집에 있는 월패드 등 이런 것들도 다 해킹을 당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민감한 첨단의 보안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보안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왜 계속 해킹을 당하는지에 대한 요소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끝단에서의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실제 해커는 비교적 보안 기능이 약한 중소 사이트들을 해킹하고 거기에서 정보들을 유출하여 대기업을 해킹하는 계정 정보를 다시 활용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사이버 범죄 체인 리액션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CTI 분야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CTI 기술이 뭐냐? 보안 전문가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분석했던 그 노하우, 그런 노하우에 활용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TI 필요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데이터셋을 초기에 구축을 했습니다. 먼저 사람이 공격하는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APT 공격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 공격 그룹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위협 정보들을 수집을 했고 다음으로 컴퓨터 자동으로 공격하는 본넷 그룹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격 그룹과 본넷 그룹이 식별되지 않은 별도의 타겟형 공격들을 수집해서 데이터셋을 확보했고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 때 이 보안 분야에서는 스틱스라고 하는 표준 포맷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표준 포맷에 맞게 따르도록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랜섬웨어도 걱정들이 많으신데 이 랜섬웨어에 대한 데이터셋도 같이 구축을 해서 AI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국내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공격 그룹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 공격 그룹들은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셋을 만들 때 국내를 대상으로 그리고 국내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 요소들을 먼저 추출했습니다. 앞서서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은 데이터셋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사이버 보안 쪽은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라벨링만 잘 신경 써서 한다면 데이터셋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공격 그룹들이 또 많은 전문 분석가들이 썼던 데이터들을 잘 수집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라벨링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마이터라고 하는 표준에서 공격 그룹별 아이디를 부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아이디별로 분류를 해서 각각 어느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과 특징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 초기 데이터는 저희가 분석 보고서나 SNS, 블로그, 웹상 이런 곳에서 많은 분석가들이 좋은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일일이 분석가들이 수작업으로 초기 데이터셋을 확보했고 공격 그룹들이 사용했던 시드 IOC까지 수집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일, IP, 도메인 정보만 모으면 실제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좀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논의를 했고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공격 그룹이고 활용한 공격 테크닉 정보를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라는 추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초기 데이터셋을 확보할 때 실행 파일들 그리고 악성 코드들을 디서셈블해서 분석한 정보들도 데이터셋에 같이 구축을 하였습니다. 본넷도 마찬가지 과정을 통해서 구성을 하였고요. 본넷 패밀리를 선정하고 기준을 정하여 분류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앞서서 APT 공격들은 공격이 종료된 시점에 데이터셋을 확보하기 때문에 실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본넷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CNC 서버들이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 살아있는 본넷들, 활동하고 있는 본넷들 먼저 중점으로 하여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학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한데요. 앞서 설명했지만 저희가 분석 보고서를 추출하게 되면 분석 보고서 안에는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악성 코드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시드 IOC라고 부르고 그 시드 IOC에서 확장한 다른 초대량의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같은 CNC IP를 쓰거나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하지만 해시 값은 다른 악성 코드들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운영에 연관관계가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다단계로 쫓아가면서 초대량의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스틱스 포맷 형태로 잘 표현을 하였고요. 스틱스도 이제 표준화된 포맷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AI 학습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측 1번, 2번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그 공격 그룹에 대해서도 특징 지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표준 포맷에 추가를 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체 과정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트위터와 SNS, GitHub 분석 보고서를 수집해서 악성 코드 샘플을 수집하고 이것들을 자동 분석해가지고 표준화된 포맷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그리고 악성 코드와 네트워크 메타데이터들을 각각 좀 더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들은 분석가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들로 구성해서 충분한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만들 때 굉장히 단시간 내에 초대량의 수억 건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고성능의 서버들을 클라우드상에 한 60대 이상 반년 정도 동작을 시켜서 전체 데이터셋을 추출을 했고요. 이렇게 추출한 것들을 저희만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집한 데이터들도 같이 묶어가지고 전체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분석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의 기본 정보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분석할 때 활용되는 정보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보안업계에서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셋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만들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초기에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된 결과들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공격 그룹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넷 그룹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을 잘 구축했습니다. 그럼 데이터셋은 어떻게 구성된 것이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1단계 메타데이터, 2단계의 메타데이터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 메타데이터는 사실 누구나 분석할 수 있는 좀 쉬운 형태 그리고 정적 분석에 가까운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단계 메타데이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공격 그룹과 기법들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심화되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적 분석 정보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그램 데이터가 1단계 데이터이고 디서셈블해서 코드 블록 단위의 정보들을 저희가 2단계 메타데이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P, 도메인, 연관 정보들도 모두 다 구축을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연관 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파일 하나가 분석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국가에서 활동을 했는지 이런 연관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 연관 관계들을 대량의 데이터로 만들다 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프 DB를 별도로 활용하여 스틱스 포맷을 전체로 구성해서 하나의 공격 캠페인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나리오들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만들어 초기 데이터셋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자연어로 풀어서 노션에 정리해서 개방할 예정인데요. 이 노션을 정리했던 이유는 자연어로 설명을 해놔야 추후에 저희가 LLM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부가가치를 만들고 자동화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구축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어로 설명되어 있는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공격 그룹뿐만 아니라 본넷 그룹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연어로 설명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화 도구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인터넷진흥원에서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실제 어떤 공격 그룹에서 공격 트렌드가 어떻게 변경이 됐고 사용하는 악성 코드나 IP, 도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AI 모델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서형 파일, 실행형 파일, 그리고 IOC에 대해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각 모델들은 어떤 공격, 악성 정상인지 여부, 또 어떤 공격을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모델들을 개별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불가능해서 제가 핵심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격 그룹과 공격 기법을 추적하는 방법인데요. 실행 파일들을 좀 깊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스어셈블 하면서 함수 단위의 정보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단위의 특징 정보들은 개발자의 코딩상에 특징 정보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수별로 모두 다 추출해서 인베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화 시켜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는데요. 예컨대 특정 파일들이 들어왔을 때 이 파일들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셋과 얼마만큼 유사한지를 함수 단위 데이터들로 추적을 해서 신규로 수집된 샘플이 공격 그룹 어떤 것들과 특정 함수들이 유사한지 전부 다 자동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바이너리를 디스어셈블해서 함수들의 어떤 특징 정보들이 있는지 인베딩해서 벡터화 시킨 데이터들의 유사도를 찍어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함수들이 쓰는 같은 함수들을 쓰는 것들을 모여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실제 공격 코드에 사용하던 특징 정보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여 있다는 것은 사실 공격하는 데 쓰이는 코딩 기술들이 유사하게 코딩했다라고 추적을 할 수가 있고, 그것들이 유사하면 기존에 우리가 확보했었던 데이터셋과 또 학습시켰던 그런 데이터셋과 유사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김숙희, 라자루스 공격 그룹의 이런 공격이 새로운 샘플에서도 발견을 했다라고 이렇게 추적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단순히 엔드엔드 비교를 하게 되면 많이 늦어지고 사실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벡터화 시킨 데이터들을 다 학습시켜서 따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스어셈블에 보면 이 코드상의 고유한 특징 정보들이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서 새로운 샘플들이 특정 그룹과 유사한 것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공격 기법을 찾아내고 찾아낸 공격 기법을 기반으로 공격 그룹을 분석하는 과정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분석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지며 분석 결과 악성 파일은 전체 4099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분석 대상 2637개 함수 중에서 공격 기법과 연관된 함수는 54개이며 이 함수들에서 총 6종류의 공격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공격 기법을 통해서
5개의 공격 그룹이 식별되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행 파일들을 디서셈블해서 함수를 추출하고 그 함수에서의 어떤 특징 정보를 추출해가지고 기존에 학습된 모델을 비교해서 추적하는 전체 과정들이 동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모든 AI 모델들은 TTA 인증기관에 가서 실용성 검증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만든 기술들은 실제 보안 업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센즈랩이 좀 자랑을 하고 있는 게 보안 업체에 보안 기술을 파는 회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도적인 기술들을 개발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보안 업체들이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셋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법들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샘플들을 업로드해서 그 업로드한 파일들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제공을 해주거나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아니면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만들어서 어플라이언스를 직접 고객사에 설치해서 AI 기능들을 동작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 파일들에 대해서 디서셈블해서 잘 분석을 하는데 문서형 파일들은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문서형 파일들을 디서셈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서형 파일들을 디서셈블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메모리상에 띄워서 문서 뷰어나 혹은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프로그램이 그 문서 파일을 실질적으로 로딩하는 시점에서 그 메모리를 디서셈블하는 과정을 개발하였고 이 기술은 저희가 2020년도에 그 신기술 인증을 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제 이 모델들이 얼마만큼 성능이 뛰어난지 실제 외국에서 샘플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샘플들을 다운받아 와서 국내 백신들하고 저희 AI 엔진하고 비교를 해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 백신 중 3개 중에 하나만 탐지를 해도 저희가 카운터를 올려줬는데 AI 모델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밖에 탐지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 백신들의 한계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기존 레거시 기술, 이 패턴 기반의 탐지 기술의 한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이버 보안의 AI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글로벌 학회에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과정들을 다 자동화하였고 저희가 인텔리전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실제 어떤 공격 그룹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보들을 저희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모델, 특히 이 사이버 보안 공격에서의 이런 AI 모델의 역할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기존 안티바이러스는 사실 악성 코드를 대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패턴도 만들어야 되고 대응하기 위한 로직도 개발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시간적인 소모가 필요한데 그래서 패턴이 만들어지고 탐지 로직이 만들어지면 이 대응력이 확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모델은 비교적 그 특징에 대해서도 미리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2개 이상의 스코어가 차이가 나는 다양한 샘플들에 대해서도 초기 대응이 가능해서 이 사이버 보안은 대량 확산 전에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최근에도 포티투마로와 LLM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보시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제 업무를 수행하시거나 대형 업무를 수행하실 때 필요한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연어 기반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 근거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LLM도 이 사이버 보안 도메인에 특화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이버 보안 분야에 AI 모델을 구축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다면 사실 CISO나 이 C레벨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은 이 중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하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1, 2, 3의 심플한 정보들만 제공을 했을 때 이거
밑에는 AI가 분석을 해서 저런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했을 때 이 C레벨에 있는 분들이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또 의사결정을 잘 했을 때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이런 정보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사이버 보안 분야의 대량 확산 피해가 조기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후에는 XAI나 초거대 AI, 생성형 AI 등 보안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또 개선을 하고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만드시는 AI 모델들이 공격자들로부터 노출이 되거나 피해받지 않도록 보안에도 크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